안녕하세요. 지난번 FSD 영상에서는 증강현실 편집을 통해서 테슬라의 FSD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다양한 교통 상황별로 FSD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최신 뉴스부터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은 현재 소수의 테스터들만이 참여하는 베타 8.2 버전입니다. 이 FSD를 9.0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북미의 일반 오너들에게도 배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일론의 트윗에 따르면 그 시기는 5월, 늦어도 6월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FSD 구독 서비스는 확실하게 5월부터 시작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구독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베타 9.0 버전도 동시에 내놓을 계획이긴 하지만 FSD 9.0 완성도 여하에 따라서는 구독 서비스 먼저 시작하고 9.0 릴리스는 한 달 정도 연기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인 듯 합니다. 테슬라는 매년 오토노미 데이, 배터리 데이 같은 큰 이벤트를 열어왔는데요. 올해는 AI 데이를 7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일론은 테슬라 차량에 장착하고 있는 레이더마저 없애버리고 전적으로 카메라 비전만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전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테슬라의 방식에서는 인공지능이 완전 자율주행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일론은 예전부터 AI를 자율주행에 국한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이야기해왔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2019년 오토노미 데이 때 도조 컴퓨터라는 슈퍼컴퓨터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도조는 일본말이긴 한데 우리말로 하면 태권도 도장, 유도 도장에서 말하는 도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차량이 태권도 선수들이고 도조 컴퓨터는 그 선수들을 모아서 트레이닝 시키는 태권도 도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십, 수백만 명의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키려면 태권도 도장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성능이 좋아야 할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지난번 테슬라의 AI 뉴럴넷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뉴럴넷은 실제 테슬라 플릿 차량을 통해 수집한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바로 도조 컴퓨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7월 말에 있을 AI 데이에서는 테슬라가 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회사를 뛰어넘어서 AI 회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주요 내용은 아마도 도조 슈퍼컴퓨터와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치병 치료법을 찾아낸다든지 하는 현실 세계의 여러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에너지 회사, 보험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배터리 회사에서 이제 AI 회사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동차 광고 영상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작은 고슴도치를 보고 차가 섰네요. 차가 알아서 스스로 선 건지 운전자가 세운 건지 굳이 말은 안 했기 때문에 과장 광고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요.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고양이 맞네요. 여기 보시면 고양이 한 마리가 멀리서 보이죠. 여기 지금 화면에도 녹색이었다가 방금 노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지난번 테슬라의 증강현실 자율주행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경로에 가장 신경 쓰이는 물체나 보행자나 차량 같은 거를 녹색으로 표시한다고 했는데요. 내 차로 쪽으로 걸어갈 땐 녹색이었는데 이제 길을 건너가니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아예 이제 길을 벗어나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파란색은 뭐 별로 신경 거의 안 써도 된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매우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고양이가 지나가고 나서 속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이게 공작새라고 해요. 미국은 무슨 도로에 공작새도 돌아다니는가 본데요. 그런 것 같아요. 꼬리가 이렇게 아주 길고 공작새 맞죠? 뒤로 살짝 돌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뭔가를 인식한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차가 저 동물을 살짝 피해서 갑니다. 살짝 피해서 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저기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분이 계시네요. 지금 내 차는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횡단보도로 이 사이클 타신 분이 방금 건너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인식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자전거 타신 분이 완전히 지나가고 난 후에
가려고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이 차량 때문에 또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전방에 걸어가는 분 한 분 계시죠? 차도로 걸어가고 계세요. 여기가 뭐 인도 차도가 굳이 없기 때문에 차도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비켜서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이렇게 사람을 인식하긴 했네요. 그래서 경로도 이 사람을 피해서 가운데 쪽으로 가는 걸로 경로를 미리 차량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피해서 가죠. 다행히 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저쪽 교차로에서 정지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차량도 오고 사람도 있었다면 차량과 사람을 피해서 가든지 아니면 잠시 멈췄다가 가든지 뭐 그랬을 것 같긴 하네요. 이번에도 여기 보행자 한 명이 걸어오고 있네요. 여기 인식했죠? 파란색으로. 한 명인데 가끔 두 명으로 인식하기도 하네요. 지금 횡단보도로 막 발을 들이는 순간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녹색으로 바뀌는 게 바로 내 진행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는 보행자나 차량이라는 점. 그리고 녹색으로 있다.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경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도로를 벗어나자마자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엔 교차로 상황들입니다. 교차로 지금 도착을 막 했는데 여기에 진입하고 있는 이 차량보다 내 차가 더 먼저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더 먼저 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먼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은 방금 이 차는 저보다 일찍 왔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가는 게 맞고요. 여기 왼쪽에 방금 차가 한 대 왔거든요. 이 차보다는 내가 더 먼저 왔죠. 그래서 먼저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차 왼쪽에 있는 차인데요. 내가 더 먼저 교차로에 도착했기 때문에 내가 더 먼저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앵글로 촬영을 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매우 시원시원하게 화면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교차로에 스탑 사인 보시면 스탑 사인을 인식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죠. 한 분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기에 인식했죠. 파란색, 녹색, 여기서 바로 파란색. 도로 절반 정도만 건너가도 이제 관계없다. 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 분 걸어가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지금 까만 점이 보이시죠? 자, 이분 막 횡단보도로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녹색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녹색. 이분도 파란색하고 약간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이 경로도 내가 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분도 나한테는 중요한 분이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바로 여기서 파란색 그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둘 다 길을 건너가고 나서 바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코너 케이스들을 모아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필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네, 약간 속도를 줄였다가 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는 여기 이분 파란색으로 잘 인식했고 그분을 피해서 이렇게 경로를 선택한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또 보행자가 한 분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녹색으로 바뀌는 시점. 네, 여기에 지금 바로 보행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녹색이죠, 계속해서. 이분도 건너가면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한번 보시죠. 네. 저기를 넘어오시더라고요. 여긴 지금 계속해서 노란색, 파란색 보행자를 계속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분이 바로 도로로 내려서자마자 녹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인도로 올라가자마자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회전해야 되거든요. 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분이 갑자기 또 길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녹색으로 바로 바뀌면서 차가 정지했죠. 저분을 보내고 나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도 되죠? 네, 이제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겨울이고 녹지 않은 눈이 도로변에 몇 군데 쌓여 있더라고요. 네, 요게 지금 약간 까맣게 점이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이 눈덩이를 인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서 가는 걸로 지금 경로를 잡고 있죠. 차는 저 앞에 이 정도의 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피할 정도는 아닌데, 이 차 말고 이 눈덩이를 피해서 경로를 살짝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덩이를 밟지 않고 스마트하게 경로를 선택했죠. 여기서 좌회전할 생각인가 봅니다. 그런데 또 보행자가 한 분 나타났죠. 녹색이고 중간 정도 넘어서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이제 좌회전을 해도 되니까 좌회전을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잘 못했죠. 너무 붙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해제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갈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 차로를 타야 되는데 도로가 좋지 않은 이쪽으로 들어섰어요. 네, 너무 급하게 각도를 틀었죠. 그래서 뭐 물론 이대로 놔둬도 갔을 것 같긴 한데 운전자가 불편하니까 그냥 오토파일럿을 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여기에 굴다리 같은 게 있죠. 이걸 잘 인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살짝 도로 중간에 구조물 같은 걸 인식했네요. 그리고 네, 잘 들어왔고, 여긴 또 특이하게 굴다리 기둥에 스탑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탑 사인 잘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살짝 정지했다가 바로 다시 출발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도 이쪽 오른쪽 차보다 이 차보다 그리고 이 차보다 내가 더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그냥 먼저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죠? 그러니까 양쪽 두 대의 차량보다 내가 더 먼저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좌회전할 모양이에요. 일단 스탑사인에서 정지를 했고 여기 대형 트럭이 지금 지나가고 나서 좌회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여기서 저 차를 인식하고 살짝 머뭇머뭇하다가 이 차가 양보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는 그냥 바로 돌아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큰 눈덩이가 많네요. 눈을 제대로 안 치운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로도 피해서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피해서 가는 걸로 지금 경로를 잘 잡고 있고요. 네, 잘 피해서 갑니다. 여기는 이제 꽤 특별한 상황인데 이쪽 굴다리가 지금 보이죠. 네. 보행자도 여기서 인식해서 녹색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 보행자가 인도로 막 올라서자마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또 인식 잘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굴다리에서 차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요 앞에 가서 이쪽에서 오는 차를 잘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어서 이 운전자가 테스트를 하고 있나 봅니다. 여기 스탑 사인이 있기 때문에 스탑 사인 인식했고 정지를 하겠죠. 정지를 했지만 이쪽 안 보이죠. 지금 저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약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잘 돌았네요. 근데 뭐 이 경우에는 사실 차가 오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잘 돌았던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런 상황도 잘 대처하는지는 이 케이스만 가지고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음은 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아주 많은 상황.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는데 지금 이쪽에도 주차되어 있고 이쪽에도 주차되어 있고, 우회전할 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이 운전할 때도. 근데 별로 망설임 없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은 이쪽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있고 또 이 차는 이쪽 도로변으로 주차를 할 모양이에요. 꽤 복잡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리고 또 차가 오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살짝 피해서 네, 잘 갑니다. 네, 이 상황도 속도를 꽤 좀 급하게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잘 피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잘 피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과속 방지턱, 여기 과속 방지턱이 있죠. 속도를 살짝 줄이죠.
네. 과속 방지턱을 항상 잘 보는 건 아닌데 사람 눈으로도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과속 방지턱들도 꽤 있잖아요. 여기도 방금 과속 방지턱 인식하고 속도 줄이는 거 볼 수 있었죠. 여기 과속 방지턱. 네. 이거 뒤로 돌렸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까맣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과속 방지턱 표시도 안 해놨고 하다 보니까 FSD가 판단하기에도 과속 방지턱으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람도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경우엔 약간 네. 지나가고 나서 속도를 좀 줄이는 듯한 약간 망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유턴입니다. 차량 FSD가 유턴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분은 이 유턴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똑같은 데 가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이렇게 쭉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경로인 것 같아요. 뭐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대한 유턴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네.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차로를 이렇게 잡는 건 좀 이상하죠. 이쪽 차로로 바로 부드럽게 들어갔어야 맞는데 또 하죠. 이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이번에도 네, 이번에는 차로 이쪽으로 잘 탔습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사람처럼 완벽하게 유턴을 잘 하지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볼 땐 여긴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인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주차된 차들, 정말 FASD가 연산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 상황인데 대부분 인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 FASD를 공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분들은 전혀 가감 없이 모든 상황을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셨는데 이 중에 이제 특별히 FASD가 실수하거나 오류가 있는 장면만을 골라서 그렇게 편집을 해서 FUD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잘 피하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에 차가 막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피해서 네, 잘 피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에요. 차들 양쪽에 주차되어 있지 또 주차되어 있는 차들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죠, 사실. 자, 다음은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 운전을 얼마나 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는 또 여기에 도로가 하나 있고 저쪽 반대편 도로 이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선 분리구역이 또 따로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죠. 여기서 좌회전을 잘 하는지 한번 보시죠. 뭐 아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좌회전을 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방금 이제 악천후가 감지됨 뭐 이런 거 테슬라 운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이런 메시지가 뜨긴 하는데요. FSD는 사실 이 메시지가 떠도 아무 관계없이 잘 똑같이 작동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기존의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의 로직하고 FSD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 같은데요. 이게 뜨는 거는 관계없이 FSD는 비가 와도 그냥 똑같이 잘 작동하니까 그 점은 아마 나중에 정식 버전이 나오면 이런 관계를 좀 정리를 하겠죠. 제한속도 45마일. 증강현실 자율주행 편에서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런 속도 표지판 잘 인식하죠. 여기 45마일로 인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여기에는 55마일로 나와요. 여기도 지금 도로 리밋 45로 인식했죠. 이번에는 또 45로 바꿔서 속도 설정을 하네요. 또 여기도 지난번 편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도로 바닥에 그어진 화살표,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잖아요. 살짝 뒤로 가볼까요? 네, 이런 화살표들 여기에 인식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상황을 보시면 여기에 신호등 2개가 있고 멀리에 붙어 있는 신호등이죠, 이건. 그리고 이 신호등하고 이 신호등은 내 차로 옆에 좌우측에 이렇게 붙어 있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요. 빨간색 인식했죠.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이쯤에 있는 이 신호등을 볼 수 없죠. 운전석에서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앞쪽 카메라가 아니고 B필러에 붙어있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또 테슬라 블랙박스나 센트리 모드에서는 B필러에 붙어있는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앵글을 잘 보기는 힘든데요. 차량의 구조를 살펴보면 B필러의 카메라도 살짝 전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이런 신호등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잘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잘 못하는 거. 네, 완벽할 수는 없죠. 아직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오류를 일으키거나 실수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진해야 되는 경로를 내비게이션 경로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앞쪽에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죠. 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로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일로 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결국은 그래서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해제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경우에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아직은 그렇게 스마트하게 판단하지는 못하네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이 교차로에 내가 더 먼저 도착했잖아요. 그럼 내가 더 먼저 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왜 안 가지? 그럼 내가 먼저 가지 하고 갔는데 이분은 방금 상향등까지 켜면서 빨리 가세요. 내가 기다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FSD는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가세요. 저는 천천히 갈게요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전자가 엑셀을 밟아서 그냥 출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그 순서를 거의 잘 판단을 하는데 100% 항상 그렇게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이 잠시 멈춘 상태라고 지금 알림 창이 떴잖아요. 이 말은 오토파일럿이 정지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운전자가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 그냥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 못했을 때 운전자가 개입해서 엑셀을 밟아서 출발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뭔가 공사를 하고 있죠. 길이 막혔다는 표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스탑 사인이 있고요. 스탑 사인 인식했고. 근데 이 내비게이션 경로상 보면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길이 막혔으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금 방금도 계속해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계속 망설이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분명히 뭔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글로 못 갈 것 같기도 한데 가도 되나 갈 수 없나 계속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다가 너무 이쪽으로 근접하니까 운전자가 그냥 오토파일럿을 해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에서도 이런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방금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경로가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운전자가 개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맵 데이터가 너무 부정확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맵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빨리 업데이트 되면서 FSD가 릴리스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실 때도 가끔 이렇게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맵 데이터의 정확도가 빨리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테슬라 FSD 8.2 버전의 여러 가지 상황별로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 뒷부분은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지면 별도의 영상으로 분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FSD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말들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